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추가적인 정보를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원가회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원가의 개념뿐만 아니고 그 원가의 종류가 어떤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구분되는지도 공부를 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와 같은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과연 의사결정, 내부적인 관리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가, 조업도, 이익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원가, 조업도, 이익분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개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조업도, 이익분석은 보통은 CVP 분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CVP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트, 원가라고 하는 것과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나 크기라는 것도 쓰일 수 있지만 원가 쪽에서 업무의 양, 생산의 어떤 범위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때 조업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profit 하는 것은 이익이니까 바로 이렇게 세 단어를 뽑아서 CVP라는 말을 쓰고요. 분석이 애널리시스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CVP 분석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원가와 조업도와 이익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업도의 변동이 원가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그럼 이걸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조업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하는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원가나 이익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단기적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가 바로 CVP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VP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역시 매출액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양한 그 민감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면서 다양한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해보는 예산 편성의 기초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 예측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폭넓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측한 것을 실행함으로써 예측과 실행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 하는 성과 평가를 할 때도 역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현실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모든 원가가 명확하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변동비라는 게 있고 고정비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보신 것처럼 변동비와 고정비의 성격이 막 혼합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 CVP 분석에서는 100% 구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라고 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정 조업도와 같은 걸 다른 말로는 관련 범위란 말을 씁니다. 우리의 결국 무슨 얘기냐면 관심사가 되는 범위라는 얘기죠.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 총 변동비는 오로지 조업도 증가에 따라서만 변한다. 그러니까 조업도가 줄어들면 변동비는 줄어들고 조업도가 늘어나면 변동비도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단위당 판매 가격은 판매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 10개 살 때에 100원이면 1000개 사면 뭐 한 5원쯤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10개를 팔거나 10,000개를 팔거나 판매 가격은 일정하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일 제품만 판매한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고급적인 분야로 가면 여러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만 판매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보시면 재고 수준의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재고와
기말재고를 의미하니까 여기다 좀 보면 어떤 걸 더하시고 싶으세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매입을 더하고 이쪽은 매출원가를 더하고 싶으시겠죠? 우리가 재고자산에 배운 것처럼 기초재고에다가 매입을 더하면 판매 가능액이 되고 그것이 판매분과 미판매분을 갈라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같다는 얘기는 수준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단기에 구입한 재고자산이 단기에 전부 다 판매되었다라고 가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업도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이 다르면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걸 배우셨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 시점이 차이가 나더라도 워낙 단기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정도로 기간이 짧다라는 정도의 기본 가정을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본간이 어떤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기본간이 무너지면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 가정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CBP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파이는 이익이죠. 자, TR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약자 쓰는 거죠. total revenue, 총 수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total cost겠죠? 총 원가. 그러니까 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죠. 이걸 다시 풀면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일 경우에 총 수익은 총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곱하는 거겠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있고 판매량 또는 생산량. 이게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수익입니다. 자, 총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갈라지겠죠. 그죠? 자, 고정비에서 나오는 이 F라고 하는 것은 fixed cost라고 하는 개념의 F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B는 변화라고 하는 형용사 형태로 variable cos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C와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친 게 총 비용이니까 고정비는 총 고정비 변화가 없죠. 일정 주업대에 변화가 없다고 했고요. 변동비는 주업대에 따라 변한다고 했으니까 단위당 변동비가 정해지면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총 비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이 바로 총 비용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Q가 공통적이니까 Q를 향해서 묶으면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차감한 것에 총 생산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고정비를 뺀 것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익방 정식의 기본인데요. 아마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CBP의 기본 산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우리가 파일을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 최종적으로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차감해서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곱하고 고정비를 뺀 게 이익이었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 원가 판매 가격에서 변동 원가를 뺀 것은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나 이것이 이익에 공헌하느냐라는 말로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CM, 다시 말해서 Contribution Margin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공헌이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회사의 이익에 공헌하는 이익이다. 그것이 바로 단위당이니까 유닛이라는 말이죠. UCM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를 차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단위당이니까 단위당에다가 총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토탈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 PB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그죠? 생산량 또는 판매량 Q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UCM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공헌이익이고 TCM은 토탈 총 공헌이익이 됩니다.
자, 공헌이익률은 비율이겠죠. 그래서 이제 contribution margin의 ratio라는 용어를 써서 CMR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단위당 공헌이익을 단위당 판매 가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다시 또 분류해 보면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거니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이걸 다시 괄호를 풀어버리면 P분의 P 빼기 P분의 B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1로 표시하고 그래서 1에서 그죠? 결국 여기서 P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변동비가 매출을 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 비율을 1에서 빼면 그것이 공헌이익률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헌이익과 변동비를 합치면 단위당 개념으로 그럼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기본으로 기초 산식에서 새로운 개념을 뽑아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이제 또 다른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break eve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ev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위는 짝수라는 말도 있지만 양쪽이 평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러면 break even은 그 손해가 나지 않고 평평한 걸 쪼개는 거죠. 깨는 거니까. 그래서 분기점의 개념으로 쓸 때 break even 포인트가 말 쓰게 됩니다. 그럼 뭐를 쪼개는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를 계산할 때, 총이익 계산할 때 토탈 레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게 이익이었죠. 근데 만약에 토탈 레버뉴하고 토탈 코스트가 같다 하면 이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P라고 하는 것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 결국 이익이 제로가 되는 이와 같은 점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산식상 보신 것처럼 매출액은 총 수익이었고요. 총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갈라지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게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이익이 0이 되는 시점. 이것을 우리가 바로 break even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산식을 써드리면, 자,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총 수익과 총 변동비, 총 고정비 관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제로가 되는 형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Q를 갖고 묶으면 단위당 공헌이익에다가 Q를 곱한 것이 뭐하고 같아져야 되냐면 고정비하고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Q를 중심으로 식을 만들면 이 P-B라고 하는 것을 우변으로 이항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 A를 놓고 P-B 넘어온 것이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P-B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거였기 때문에 바로 뭐였냐면 Unit Contribution Margin, 단위당 공헌이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산식으로 정리해 보면 판매량이 Q, 퀀터티의 개념이니까 이익도 손실도 안 나는 판매량은 고정비를 유닛 컨트리뷰션 마진, 다시 말해서 P-B한 금액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매출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 Q에다가 단위당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P를 곱하면 유닛 컨트리뷰션 마진에 이렇게 P를 곱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자로 곱해지는데 분모로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분모로 빠질 테니까 UCM을 분자로 그 다음에 P를 분모로 전체적인 거를 분모로 놓으면 될 겁니다. 근데 UCM분의 P라고 하는 것은 공헌이익을 판매 가격을 나눈 거죠. 그것이 바로 컨트리뷰션 마진 레이쇼였습니다. 공헌이익률이니까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생산량, 판매액이 된다. 이익이 또는 손실이 전부 다 0이 되는 시점에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량 기준으로, 판매액 기준으로 몇 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이익과 손실이 전부 다 0이 되는 구간이 점이 되느냐 하는 거를 산식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쪽은 Q, 생산량이고 이쪽은 금액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는, 그죠? 금액과 Q를 곱하는 개념이니까 Q와 P를 곱한 거, 다시 말해서 총 수익을 단순하게 그려본 겁니다. 하나가 판매 안 하면 0이겠죠? 네, 판매할수록 판매가격이 일정화되어 있으니까 직선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될 테니까, 고정비라는 것은 이렇게 주업들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거, 고정비입니다. 변동비는 주업들에 따라 변화가 되니까 0에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변동비입니다. 그럼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 비용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요 만나는 점이 뭐냐 하면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비용이니까 이게 토탈 코스트였잖아요. 비용이 토탈 레버뉴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손실인 겁니다. 근데 이 점을 통과하면서는 역전이 돼서 토탈 레버뉴가 토탈 코스트가 많아지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면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도 나지 않고 손실도 나지 않는 바로 총수익과 총비용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손실과 이익이 구분되는 점이다.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손익분기점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CVP의 개념을 알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이익을 우리가 기업이 달성을 하려고 고민하죠. 해마다 연초에 우리의 올해 매출액 목표는 얼마다, 또는 이익 목표는 얼마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정할 때 바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목표 이익에 대한 판매량을 얼마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목표 이익을 하나의 비용인 것처럼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수익의 총액이 정상적인 원가와 우리가 비용처럼 간주하는 목표 이익의 합과 같은 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수익의 총액과 비용의 총액까지는 우리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목표이익, 타겟 인컴이라고 하는 목표이익도 마치 비용인 것처럼 또는 고정비인 것처럼 간주해서 산식을 쓰게 되면 바로 목표이익을 고려한 생산량은 고정비에다가 목표이익도 고정비인 것처럼 간주한 거를 분자로 놓고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금액만큼 그렇게 생산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목표이익 달성 생산량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바로 P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식을 갖다 놓고 그렇죠? 거기다가 P를 곱하면 되니까 자, 한번 식을 좀 보기 쉽게 써볼게요. A 플러스 TI를 분자로 하고 P 마이너스 B를 분모로 하는데 여기에 P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P가 원래 분자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분모로 내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요 밑에는 요 산식을 잘 보시면 그죠? P는 판매 가격이고 P 마이너스 B는 공헌이익이죠. 유닛 컨트리뷰션 마진. 그러면 공헌이익을 판매를 나눴으니까 그게 바로 컨트리뷰션 마진 레이쇼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도 보셨지만 공헌이익으로 나누면 Q가 나오고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금액이 나온다. Ssales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원가의 기초 개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원가가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되는데 이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CBP 분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CBP 분석의 기초 개념과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 하는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에 대한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CBP 분석의 사례를 가지고 실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